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C 프로그래밍 기초 6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지금까지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, C 언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, 이번에는 좀 문법에는 좀 덩 떨어져 있는 함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함수를 배우면서 막 이제 뭐 고급진 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기보다는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이 되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. 그래서 실습 때도,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좀 더 고급진 걸 만든다라기보다는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둬서 공부할 예정입니다. 네, 일단은 함수. 뭐 영어로는 the function이라고 하죠. 함수의 정의는 과연 뭘까요? 함수의 정의. 뭐 초등학교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4 플러스 4를 해주는 박스에 17을 넣었더니 21이 출력이 됐어요. 뭐 이런 사진에는 저 플러스 4를 해주는 박스가 함수라고 초등학교식으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뭐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에 와서 배웠던 함수의 정의는 뭐 대충 뭐 이렇습니다. 이렇습니다. 네,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그 함수들은 약간 이런 식에 좀 더 가깝습니다. 이런 식에 좀 더 가까워요. 여기서는 17을 넣어서 21이 출력이 됐습니다. 네, 만약에 17이 18로 바뀌었어요. 들어가는 숫자가 18로 바뀌었습니다. 네,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주는 박스 안에 18을 넣으면은 결과값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? 변하겠죠. 그러면은 22로, 네, 22로 출력이 됩니다. 19면은 이제 23 같은 게 출력이 될 거고요. 20을 넣으면 뭐 24가 출력이 될 거고요. 아니면 뭐 15 같은 걸 넣었다. 15를 넣어서 출력한 걸 보면은 19가 나오게 될 겁니다. 네, 이렇게 아주 저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봤어요. 뭐 간단하게 뭐 변수 두 개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뭐 3 곱하기 3을 9라는 것을 출력해 주라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뭐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무작위로 이제 뽑은 변수들 무작위로 뽑은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린트 F를 찍으려고 해요.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. 한눈에 봐도 뭔가 좀 복잡하죠? 복잡하고, 어지럽고, 뭐, 보기도 싫고, 딱 봐도 뭔가 좀 난잡해 보이고, 복잡해 보이고, 막, 그렇죠. 그렇다고 지금까지 배운 뭐, 포문 같은 거 쓰기에는 뭐, A랑 B 값이 다 무작위로 되어 있으니까,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네,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박스가 필요합니다. 이제 투입할 게 A랑 B예요. A랑 B를 집어넣어서 또 출력할 게 A 곱하기 B는 이거 둘이 곱한 숫자로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 박스 안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? 네, 이번 수업의 목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적절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예, 함수에 정해진 단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입니다. 네,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보여드렸던 상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 같은 게 명령문이겠죠. 그래서 함수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요, 코드 관리에 용이하고요, 재사용이 쉽고요, 코드 해석이 보다 좀 가독성이 뛰어나게 됩니다.
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방 청소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책상 정리했다가 뭐 옷 정리했다가 뭐 침대 정리했다가 바닥 쓸다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떠면은 좀 더 복잡해질 거고요. 만약에 뭐 옷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상, 그 다음에 뭐 침대, 그 다음에 바닥 쓸기 뭐 이런 식으로 단계에 따라서 딱딱딱딱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.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네,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박스를 보여드렸을 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 박스는 4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를 C 언어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함수를 하나 지정해 줍니다. 지정을 해주고 그 안쪽에다 a 플러스 4를 해주는 그런 명령문을 적으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아예 찍어 달라고 했어요.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4는 뭐 이런 식, 뭐 22이다. 이런 식으로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. 대충 형태는 이렇고요. 만약에 이거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가 있다. 뭐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좀 더 보기도 쉽고 편하고 좀 그렇죠. 그래서 얘도 이제 오른쪽 것도 실행을 해보면은 네,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왼쪽 게 좀 더 글자 수가 많으니까 또 이제 용량 줄이기도 괜찮고 합니다. 보기도 편하고 또 가끔 뭐 쓸 일도 있을 때 뭐 함수 하나만 딱 불러오면은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네,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면 더하기 함수라고 하죠. 더하기 함수라고 저희가 저장을 해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. 그 다음에 4를 더하고요. 그 다음에 4를 더한 값을 출력해주는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봤다시피 17을 집어넣어서 4를 더한 다음에 17 더하기 4는 21, 즉 21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박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와는 좀 다르죠. 그래서 A 플러스 4는 이제 21 뭐 이렇게 찍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. 근데 그러면 함수를 이제 뭐 아무렇게나 이제 막 만들어도 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. 일단은 얘도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켜주셔야 좀 함수를 정확히 그리고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 볼게요. 하나씩 뜯어 볼게요. 저기 플러스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수명입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함수명이 메인이라서 메인 함수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. 아니면은 뭐 가끔씩 말하던 뭐 printf 함수, 뭐 scanf 함수, 뭐 이런 것들도 다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. 함수명이 printf, scanf 인 함수가 됩니다.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뭐 인티저 a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.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했다시피 값이 변하는 함수입니다. 아니, 값이 변하는 값입니다. 네. 안에 들어있는 게 변해요.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선언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본 수업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. 뭐,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.
굳이 없어도 되고요. 메인 함수 쓸 때 제가 첫 시간에 안에 뭐 보이드 같은 거를 안 써도 된다 했어요. 예,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것처럼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작업 내용입니다. 그래서 작업 내용을 함수가 할 내용을 수행해 줍니다. 그리고 리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반환값입니다. 뭐 함수가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은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. 아까 뭐 박스 같은 것도 봤다시피 그냥 뭐 플러스 4같이 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 리턴을 붙여서 반환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저 플러스 4 앞에 있는 보이드는 반환형입니다. 반환형도 이제 본 수업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얘 같은 것도 이제 함수가 될 수 있어요. 뭐 왜냐면은 너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함수명 뭐 작업 내용 뭐 반환가 뭐 이런 거를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. 여기는 void를 쓰고요. 여기는 int를 써줍니다. 첫 시간 때도 말했겠지만 메인 함수는 앞에 뭐 int를 꽤나 자주 씁니다. 꽤나 자주 쓰고요. 뭐 끝낼 때는 return 제로를 붙입니다.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리턴 제로를 붙여요. 왜 리턴 제로를 붙이냐 하면은 인트형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첫째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이것처럼 그 반환형에 따라서 반환값의 형태가 달라요. 어떤 거는 뭐 프린트 F문 같은 거를 출력해달라. 아니면은 뭐 소수, 뭐 아니면은 뭐 정수 뭐 이런 거를 출력해달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얘도 이제 뭐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본 수업 때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얘도 이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만 아시면 됩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는 함수명이죠. 함수명. 다음에 저 옆에 소괄호 안에 있는 인티저형 a는 네, 매개 변수입니다. 매개 변수고요. 다음에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뭐라 부를까요? 네, 작업 내용입니다. 작업 내용이고요. 그리고 리턴 옆에 있는 a 플러스 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네, 반환값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저 플러스 4 옆에 있는 인티저형은 무엇을 나타낼까요? 네, 반환명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의된다는 점, 네,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저는 짜봤습니다. 아까 보이드 형이랑 좀 많이 좀 쓰임이 다를 거예요. 보이드형 플러스 4 같은 경우에는, 이제 그냥 뭐, 안에 프린트 F문을 적어서 출력을 했었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 하나에 대입해가지고 출력을 해줬죠. 예, 이런 그래서 저 함수의 반환형에 따라서 예, 코드를 짜는 게 좀 더 다양해집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인티저형 함수를 쓰면은 반환값을 정수로 줘야 되고요. 뭐 보이드 값을 주면은 뭐 printf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 값의 형태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반환형과 반환값을 적절히 적어주시면 됩니다.
네, 좀 어려울 거예요. 함수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, 자기가 자기가 적절히 쓰고, 적절히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그래서, 처, 처음에는 이제 메인 함수에만 이제 주구장창 뭐 코드를 쓰다 보니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. 예, 뭐 얘도 뭐 딱히 별로 없습니다.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플러스 4 박스 같은 걸로 네,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걸 네. 그래서 이번 실습 때도 뭐 아니면 뭐 과제 때도 뭐 프로그램을 좀 거창한 걸 만든다라기보다는 이 함수를 얼마나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줄 겁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주차는 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많이 어려워했었는데요. 그러지는 않게 네, 제가 과제랑 이제 실습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. 네,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,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